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구미에서 경북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시장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치인 도지사보다 행정가가 필요한 때라며 AI 로봇 산업으로 경북의 중흥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속도보다 예산이 뒷받침되는 분권 실현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2년 재임 동안 포항의 산업구조를 철강에서 2차 전지, 바이오, 수소에너지, AI 등 첨단 산업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경북으로 확장하겠다는 포부로 출마 선언을 시작했습니다. 에코프로와 포스코 퓨처엠, 오픈AI와 삼성전자의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등을 포항에 유치하였고 경제의 자유구역과 2차 전지, 바이오, 수소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약 16조 5천억 원의 투자와 세계 경제는 지식 산업을 기반으로 1, 2년 후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북을 중흥시킬 1호 공약으로 AI와 로봇 산업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려면 정치인보다 행정가가 필요한 때라는 말로 국회의원 출신 경쟁자와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미래형 일자리와 정직 여건이 마련되어야 청년이 돌아오고 경북의 영광도 되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치가는 여의도로 가서 정치를 하십시오. 저는 행정가로서 경북의 미래를 책임질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시장은 구미, 영천, 포항을 잇는 로봇 제조 실증 벨트를 조성하고 대구 경북 로봇 산업 특구 지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동은 백신 바이오, 영주는 첨단 베어링, 경주는 SMR, 미래차, 영덕 울진은 재생에너지, 고령 성주 칠곡 청도는 푸드 클러스터 등 경북의 7개 경제 자유구역을 조성해 도민소득 4만 불을 달성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선 속도 조절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경제 권력의 지방 이양과 분권 철학, 지자체 간 협력 없이는 이재명 정부가 내건 20조 지원 효과는 1, 2년 내에 사라질 미끼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권력. 여러분 일자리 없는 곳이 행정통합을 수십 번 한들 그 지역이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을 피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일자리가 없나? 이강덕 포항시장이 제2의 박정희가 되겠다며 구미에서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미, 김천 등 서부권 공약 외에도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킨 박 전 대통령의 행정가로서의 자질을 부각시켜 자신과 등치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특별시장에게 지역균형 발전 책무를 법률로 명시하고 경북 북부권 개발과 재정 지원을 국가 책임으로 규정한 점이 특징입니다. 앞서 발의된 국민의힘 법안과 함께 국회 상임위에서 병합 심사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 순으로 논의될 예정으로 이로써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이달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입법 절차에 본격 진입하게 됐습니다. 경주시는 사업비 68억 원을 들여 보문 관광단지 내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인근에 있는 국제 미디어 센터를 일반 건축물로 전환하고 회의와 전시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화백 컨벤션 센터와 국제 미디어 센터를 잇는 연결 통로를 설치하고 국제 미디어 센터 2층에는 회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하반기 국제 전시와 행사 일정을 고려해 오는 11월에 착공해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포항 남구 송도동과 북구 항구동을 잇는 해오름대교가 오늘 정식 개통됐습니다. 해오름대교는 포항 남구와 북구를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교량으로 도심 교통 흐름을 개선할 핵심 축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주탑 내부에 해상 전망대가 설치돼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는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차들이 포항 구항을 가로지르는 왕복 4차선 다리 위를 빠르게 건너갑니다. 포항 해오름대교가 5년간의 공사 끝에 드디어 개통됐습니다. 총 길이는 395m. 남구 송도동과 북구 항구동을 최단 거리로 연결해 차량 이동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약 3분으로 줄였습니다. 무엇보다 해오름대교 개통으로 북구 주거 지역에서 철강공단을 오가는 출퇴근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까지는 그 다리가 송도교와 동명의 두 개밖에 없었는데 새로운 다리가 해오름교가 개통됨으로 해서 다리가 더 생기고 교통이 그만큼 편해짐으로 해서 상인들의 상공과 주민들의 행복권이 조금 더 추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오름대교는 동해의 일출과 포항 도심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주탑 내부에 설치해 방문객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는 경관 조명을 밝혀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전망대까지 보행자 통행은 최종 준공 시점까지 제한됩니다. 송도와 영일대 해수욕장이 해오름대교로 연결되면 관광산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등 해오름대교는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오름대교는 개통까지 조망권 민원과 설계 변경 등 적지 않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민원을 반영하면서 상판 높이가 최대 7m 낮아졌고 다리 길이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급경사와 커브가 동시에 생기는 구조가 돼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명시된 신규 원전 부지 확보를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한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1.4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에서 2038년, 0.7기가와트 규모의 SMR 1기를 2035년까지 준공하는 신규 원전 건설 후보부지 유치 공모문을 게시했습니다. 유치를 희망하는 기초단체장은 지방의회 동의와 지자체 지원 계획 등을 3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한수원은 오는 6월 25일까지 평가위원회를 통해 부지 적정성, 환경성, 주민 수용성 등을 평가합니다. 영덕의 풍력발전단지에서 높이 80m의 풍력발전기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단지에는 같은 종류의 발전기가 24대 가동되고 있는데 경찰은 발전기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성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2차선 도로를 올라가던 차량이 잠깐 멈춰서자마자 갑자기 쿵 하는 굉음과 함께 풍력 발전기가 무너져 내립니다. 꺾인 발전기는 날개 등이 산산조각나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급하게 후진하는 차량 앞 도로로 파편들이 떨어집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경북 영덕군 영덕읍의 풍력발전단지에서 풍력발전기 한 기가 꺾여 쓰러졌습니다. 중심 높이 약 80m에 이르는 발전기의 중간 부분이 꺾이면서 그대로 넘어진 겁니다. 사진 찍으려고 잠깐 멈췄다가 갑자기 그냥 소리 나면서 갑자기 뻥 넘어갔어요. 100m가 채 안 되는 곳에 미술 전시관이 있었지만 마침 휴무일이라 더 큰 피해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전기 파편이 떨어지면서 인근 시설물 일부가 파손됐고 도로 통제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시 영덕군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당 12.4m의 강한 바람이 관측됐지만 아직 정확한 파손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동일 규정의 발전기들이 도로 주변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원인이 파악될 때까지 도로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2005년 지어진 영덕 풍력발전단지는 현재 24기의 풍력발전기를 운영 중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지난해 초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의성에서 올해 들어 또다시 산불이 발생하며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산불 위험이 일상화되자 의성군은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산불 방지 대군민 결의 대회를 열고 생활 속 실천을 통한 예방에 나섰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뿌연 연기가 마을 뒤편 야산을 뒤덮습니다.
곳곳에서 불길이 올라오고 소방대원들이 연기를 뚫고 진화 작업에 나섭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겹치면서 불은 빠르게 확산됐고 인근 주민 300여 명이 한때 대피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작년 초에 의성에 또 대형 산불이 나서 그런 또 고통을 또 겪다 보니까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될 것 같아서 너무 당황했었어요. 초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불이 나면서 의성군 전체가 사실상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마을을 돌며 불법 소각을 단속하고 화목 보일러 점검에도 나섰습니다. 연통 주변에 가연물이 쌓여 있지는 않은지, 불씨가 밖으로 튈 위험은 없는지 하나하나 살핍니다. 천 같은 거나 비닐, 그리고 쓰레기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혹시 모를 불씨가 날아가게 되면 거기 붙어서 큰 불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파할 위험이 있으니까 호수 같은데 그래가 많이 덮어놨는데 일절 지저분하게 안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경로당에서도 산불 예방 교육이 이어집니다.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생활 속 주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농사지면서 들에 있는 부산물 태우지 마시고 집에 있는 부엌의 불도 항상 조심하시고. 이 같은 위기감 속에 의성 구민들이 산불 예방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70여 개 사회단체 회원과 군민 등 1,800여 명이 참석해 산불 방지 대군민 결의대회를 열고 산불 예방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산불은 공무원이나 또 산불 감시원들만의 그 일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주인으로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예방을 해야 되는. 의성군은 결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단속과 행정 조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소각을 산불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최근 석 달 사이 불법 소각으로 적발된 사례만 20건,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800만 원에 달합니다. 올해 들어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12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나 급증하며 산림청은 사상 처음으로 1월에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 의성군이 올해는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영덕경찰서는 최근 금값 상승으로 금은방을 노린 절도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관련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관들이 금은방을 직접 방문해 출입문과 진열대 관리 상태를 살피고 CCTV와 비상벨 작동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취약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시민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기존 14개에서 18개로 확대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보장 내용은 전세버스 이용 중 발생한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사망과 치료비,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을 찾았을 경우의 치료비 등입니다.